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의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프롤로그는 CEO라는 단어가 생소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COO, CFO, CTO 등이 생겨났어요. 책 이름이 시의 유전자라서 대표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임원들의 이야기였고요. 그렇다면 COO, CFO, CTO 등이 왜 생겨나는 걸까요? 그간 저자는 개인이 회사의 굴레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었대요. 이제는 C에 유전자만 있다면 회사에서 개인이 커리어를 쌓는 시대라고 합니다. 회사라는 거대 조직의 체계가 전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살아야 한다는 건 신이 내린 질문이고 살아간다는 건 그 질문에 대한 인간의 대답일지도 모른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살아야 한다는 질문지를 받아들고 똑같은 답안지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우리는 정답이 있는 듯 한 방향으로 줄을 서서 살아가곤 합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숨어 앉아 스마트폰으로 어제 산 주식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확인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많은가. 주식하는 직장인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내 모습이 생각나서 웃어버렸어요. 화장실에 앉아 주식을 보고 있자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전업 투자자도 아니면서 전업 투자자의 시간과 정성을 비할 수가 없는데 저자는 그들이 가진 부를 타먹고 있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뒀습니다. 관찰로 얻는 이득. 저는 정치 역사를 끔찍히도 싫어했고 금융에 대한 상식이나 개념도 없었어요. 부모님 그늘에서 그것들이 나에게 불필요했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지만 성인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 저자는 시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자신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해요. 다행히도 저는 관심은 없어도 관찰하는 것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1%를 위한 세상. 미국의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인간은 세 분류로 나눴어요. 0.1%의 창의적인 인간, 0.9%의 안목 있는 인간, 99%의 잉여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부와 명예가 상위 1%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시대가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 1%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래요. 세상은 단 한순간도 다수를 위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는 0.1%의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 쉽지 않으니까 0.9%의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도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ABC 이야기. A라는 사람이 칠판에 www라는 글자를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은 모두 W 안에 갇힐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냐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들을 B라고 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한 사람은 C라고 할게요. B가 C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C는 A를 찾아가 배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이 흘러 세상은 정말 www인 인터넷에 갇혔고 C는 A에게 배움을 얻어 이메일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이고 A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설립자인 이재용 CEO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굴레. 저자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분석하기보다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배정되는 업무만 수행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사실이지만 위의 경우처럼 B를 회사의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A나 C는 무리를 벗어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B에게는 경계 대상 1순위가 됩니다. 중간 관리자가 생겨난 이유. 회사는 계급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왕을 위해 귀족들이 있듯이 오너를 위해 중간 관리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귀족도 남작, 백작, 공작 등의 계급이 나뉘는데 부장, 차장, 과장과 비슷하죠? 이들을 현재는 중산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대 100.
위에서 계속 언급했지만 저자는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강조를 해요. COO, CFO, CTO 등이 생겨난 이유는 그들이 중간 관리자 100명의 역할을 수행하는 엘리트 관리자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를 나눌 필요 없이 C레벨 밑에 잉여 인간인 오퍼레이터만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잉여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C레벨 유전자를 개발해야 된대요. C레벨은 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소수의 디렉터이고 오퍼레이터는 지시한 일을 수행하는 역할이에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딱 맞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 사람들은 각기 보는 눈이 다른데 저마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시대를 바라봐요. 취업준비생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스펙으로 보이고 사업가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불편함이 사업 아이템으로 보이고 투자자의 눈에는 모든 위기가 기회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해석해요. 실리콘밸리의 역할 조직.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역할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역할 조직은 모두에게 의사결정권이 있고 개인에게 부여되는 책임감도 더 훨씬 무거워요. 따라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인재를 뽑으려고 애쓰고 있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매우 활발하게 소통을 합니다. 분야를 뛰어넘는 C레벨. C의 유전자를 갖추고 나면 기존의 어떤 산업에서 일했든 상관없이 다른 산업으로도 진출이 가능해요. 산업이 불황이더라도 리스크 자체를 활용하여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요. 문과 출신인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나 디자이너 출신인 카카오의 조수용 대표가 빅테크 기업을 이끌어 가듯이 분야를 넘나들게 돼요. 새로운 가치의 창출. C의 유전자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상사에게 사랑받는 법, 주어진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법, 사내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법,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협상하는 법 등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방식은 콜럼버스가 지도에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자신만의 나침반으로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일과 똑같아요. 어찌 보면 창업가랑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본가나 사업가가 바라보는 직장인. 저자는 몇몇 투자자나 사업가들이 직장인을 불쌍한 존재로 바라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직장인이 회사라는 정해진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희생해가며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애석하게도 많은 직장인이 이 말에 동의를 했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는 것에 회의를 느껴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반문을 해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은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C레벨이었어요. C레벨은 자본가나 사업가와 달리 안정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고 C레벨끼리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홀로 고독하지 않다고 해요. 이게 C레벨의 장점이에요. C레벨의 영역. 당신의 시간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시간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스스로 정한다. 그러므로 그 소중한 시간은 C의 유전자를 개발하는 데 투자한다며 분명 C레벨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고 부와 명예를 보장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주도성을 잃은 채 회사 안에서 매몰되지 말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결국 C레벨이 되지 못한다면 오퍼레이터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C레벨은 최종적인 책임자예요. 곧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C레벨로 올라설 수 있는 해당 직무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C의 유전자의 잠재력. C레벨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미래에 있어요. 대부분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큰 성과를 내고 높은 가치를 창출해낼지를 기대하면서
C레벨을 영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 과거에 낸 성과를 입증하는 이력서보다 C의 유전자가 더 가치가 있어요. C레벨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요. C레벨의 조건. C레벨은 언제든지 CEO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진심으로 회사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영예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와 조직을 위해 분명한 가치와 성과를 만드는 사람,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균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공동체 입장에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전파할 줄 아는 사람, 문제만 제시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솔선수범형 사람, 정직한 사람, 조직원들에게 기회를 나눠주며 성장시킬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실력을 기반으로 혁신을 실천하려는 사람, 실패에 대한 책임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요. C레벨이 갖춰야 할 역량 60. 일단 역량, 변화 민첩성, 협력, 연결, 선택, 창의성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역량은 주로 변화 대응 탄력성이고 변화 민첩성은 변화에 대한 민첩성, 그리고 협력은 여러 관점을 통합하는 능력, 연결은 공감 능력, 선택은 훌륭한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창의성은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C레벨의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위협을 자기 마음대로 제어한다는 뜻이래요. 5가지로 분류를 해주었는데 결정은 성장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과 그로 인한 손실, 자만은 만족 상태에서 오는 정체, 운용 능력 부재로 인한 실행력 감소, 평판은 악담이 불러오는 생산력 감소, 그리고 협상은 빅딜 앞에서 협상력 부재. 이것들이 리스크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결정은 스스로 기업의 올바른 길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만 부분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 운용 부분에서는 성공적 과업 달성을 위해 다른 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평판은 평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협상은 협상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소니와 애플의 차이. 애플이 겨우 이름을 알리고 있을 때 소니는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뽐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소니와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가 기업에 물들어 소니는 몰락의 길을 걸었고 애플도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쫓겨날 때는 쇠퇴하다가 그를 다시 영입하고 살아났어요. 훌륭한 조언가 한 명이 기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C의 유전자의 프로세서. 저자는 주어진 일을 단순히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그 의사결정은 어떻게 기업의 이익과 이어지는지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트레이닝을 거친 조직원이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요. 저도 이런 과정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트레이닝 했고 프로세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책임자를 대신하는 일이 많았어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팁과 C의 유전자를 개발하는 팁은 완전히 다른데 직장 생활을 잘하는 팁은 관리자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기만 하면 되지만 이건 오퍼레이터식 생존법이고 C의 유전자를 개발하는 팁은 오퍼레이터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야 하고 나서지 말라는 것에 나서야 되고 순응하라는 말에 저항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스킬이라서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스스로 제안을 해야 돼요. C의 유전자가 변화를 제어하는 능력은 2가지가 있는데 변화 창조력과 변화 대응력이에요.
변화 창조력은 기업에 이익이 되는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질문하기를 습관화해서 자문에서 벗어나고, 질문 이어쓰기를 통해 기업의 시선으로 질문해요. 변화 대응력은 기업이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에 가장 최선의 대응을 하는 능력이고, 메타인지를 통해 변화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자각하고 현상과 감정을 분리시켜요. 분할 정보 알고리즘을 통해 변화를 세세하게 쪼개 분석합니다. 질문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 미국 하버드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다른 점은 사소한 질문의 차이에서 비롯된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생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한국 대학생은 내가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해요. 그들이 스스로 정한 질문의 내용이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예로 일론 머스크의 괴짜 같은 생각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랍죠. 스타트업의 투자 단계는, 엔젤 투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아이디어만 갖고 받는 소규모 투자하고, 시드 투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구체화된 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소규모 투자예요. 시리즈 ABC 투자는 VC, 벤처 캐피탈이나 PE, 투자 전문 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가 개입된 대규모 투자로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받는 투자라고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는 진정한 의미의 C레벨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전문적인 C레벨을 영입하게 된대요. 이 과정을 흔히 스타트업 성장통이라고 하고, 내부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한대요. 앞에서 언급했던 애플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고, C레벨의 영입은 무조건 회사와 관련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발되고, 투자자들이 직접 C레벨을 추천하기도 한다고 해요. C레벨이 C의 유전자를 가진 능동형 오퍼레이터와 일하는 방법. 능동형 오퍼레이터는 지시받은 일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변수나 걸림돌이 생겨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고, C레벨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주면 능동형 오퍼레이터는 빠른 실행력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운용력 있는 C레벨은 능동형 오퍼레이터를 쉽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런 팀원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C레벨의 팀원 관리. 칭찬받는 팀원은 불편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지적받는 팀원은 사기가 꺾여요. 이는 팀 내부의 균열뿐 아니라 관리자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팀원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반대 행동을 하고, C레벨로 올라서고 싶은 관리자는 팀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잘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기를 높여주고, 부족한 것은 사적으로 조언을 해주어야 돼요. 능동형 오퍼레이터가 되도록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일 또한 C레벨의 역할이거든요. 언젠간 C의 유전자를 가진 팀원이 성장하도록 떠나보내주는 일도 해야만 합니다. C레벨로 성장하기 위한 회사 선택 기준. 나는 어떤 팀에 소속돼 일하는가? 그 팀의 C레벨은 어떤 사람인가? 명분을 팀원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사람인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람인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척박한 땅에서 성장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면접에서 연봉과 근무 환경, 복지만 따지지 말고 관리자는 어떤 사람인지 꼭 파악해야 돼요. C레벨 채용 과정. C레벨은 공개 채용을 통해 뽑지 않아요. 몇 장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시간 남짓한 면접만을 통해 섣불리 직책을 맡기기에는 C레벨이라는 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C레벨을 정할 때는 대부분 기업 내부 평가를 통해 직원을 승격시키거나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받아 스카우트해요. 결국 C레벨은 서류가 아닌 사람의 평가에 의해 선발돼요. 선함의 딜레마.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지는 않다고 해요. 선한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만만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용하려 들거나 얕잡아봐요. 스스로의 기준과 규칙을 갖고 능동적으로 선하게 행동하려는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부탁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례한 꼴이 되니 함부로 대하거나 나서지 못하게 되거든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지만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는 않는 거죠. 호의를 베풀었을 때 호의를 되돌려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전략적인 선함을 실천함으로 성과와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좋은 평판을 받는 알고리즘. 스텝 1은 테이커 매처 기버로 구별할 수 있는 판단과 기준을 세우고요. 스텝 2는 주변 사람을 테이커 매처 기버로 구별해요. 스텝 3는 기버와 네트워크를 맺는 거예요. 테이커는 착취 않는 사람이라서 원만한 거절을 통해 최대한 멀리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좋고요. 매처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등가 교환을 기본으로 하되 조금이라도 더 호의를 베풀면 되고요. 기버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라서 대가 없이 선의와 호의를 베풀어도 됩니다. 뒷담화를 피하는 방법. 누군가가 뒷담화를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네 마디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요? 정말요? 몰랐어요. 그렇군요. 이 말만 반복해서 대답하면 뒷담화 하던 사람이 화가 풀려 있대요. 뒷담화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뒷담화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칼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협상하는 방법. 협상의 기본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데 상대의 요구와 욕구를 분리시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가령 마트에서 콜라를 구매하고 싶은 손님이 있는데 콜라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아쉽게도 콜라는 다 떨어졌는데 혹시 탄산음료는 어떠세요? 새로 나온 음료가 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요구는 콜라의 구매이지만 욕구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을 파악하는 거예요. 협상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존중과 이해가 협상의 본질이에요. 우선 상대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들은 내용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새로운 질문을 계속합니다. 협상은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평정심과 인내심을 유지해서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절대적 마감도 없어서 허둥대지 말고 시간 초과로 인해 벌금을 내더라도 협상을 연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저울질해야 해요. 상대가 정한 기준을 역이용하는 질문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무리 좋은 제안을 들어도 귀찮음을 이기지 못했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익숙함을 버리지 못했다.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럼에도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우리가 지금껏 봐온 다수가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소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복리 인생. 저자는 C레벨이 되면 인생을 복리로 살 수 있다고 해요. C레벨이 된다고 사생활을 포기하고 밤을 새워가며 일에 매몰되어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성과를 증명하면 되었기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대요. 그 시간들로 C의 유전자를 더 개발하면 나라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제는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C 레벨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에필로그. C의 유전자의 C란 칩, 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결국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인이 온전히 홀로 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자존을 지키고 성장을 장려하는 문화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